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대형 SUV나 승용차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연비가 높은 소형 승용차와 중고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비지인에선 중고차 구입 요령과 올바른 관리법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일 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소형차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현명한 중고차 구입 요령과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JMP 모터스 전시우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JMP 모터스 전시우입니다. 예, 오늘 이제 중고차 구입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부탁드리고요. 예. 먼저 요즘엔 자동차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제 소형 중고차라든지 조금 더 작은 차로 바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제 주위에서도 벌써 좀 큰 차를 몰고 다니시다가 작은 차로 바꾸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예, 예. 요즘에 그 중고차 시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옛날에는 약간 중형차나 밴이나 아니면 트럭 같은 경우의 차를 비즈니스나 가정 상황 때문에 많이 바꾸셨는데, 요즘에는 똑같은 큰 차로 가신다고 치셔도 네. 엔진 사이즈가 작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나 아니면은 아예 사이즈를 줄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고차 시장에서요, 어떤 차들이 인기가 있는지, 소비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차량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제일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일본차의 소형차들을 많이 찾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혼다 시빅이나 아니면 토요타 코롤라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우선순위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혼다랑 토요타는 그 브랜드네임 그 파워 때문에 가격이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피하시기 위해서 마즈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닛산 같은 경우를 찾는 손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손님 많이 늘어다 보니까 가격도 옛날보다는 많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현황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소비자분들께서요, 보통 일본 차량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네. 그게 중고차를 팔 때의 가격이 좀 이게 좋게 책정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이긴 하지만은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차란 중고차란 이유 때문에 처음에 차를 사실 때 벌써 많은 차이의 금액을 주고 차를 사시기 때문에 한 4, 5년이 지난 일본 차나 아니면 4, 5년이 지난 유럽 차나 미국 차를 비교를 해보셨을 때 그 차이점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보시면은 일본 차가 좀 더 많이 그 레이쇼로 따지시면은 그 일본 차가 좀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네.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조심을 하시고 손님이 원하시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보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그 소비자분들께 자주 들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예, 예. 어떤 중고차가 좋은가요?라는 예, 예.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 손님들이 오셔갖고, 많은 손님들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차를 알고 있지만은, 또 반면에 많은 손님들이, 어떤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많이 아직까지 헷갈려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기름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제가 좀 힘들다 보니까, 네. 무조건 차를 낮추려고만 하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는 게 자기한테 맞춰서 자기 생활, 예를 들면 가족 수나 아니면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그 차에 대한 쓰는 돈과 자기가 원하는 리턴, 네. 거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게 합해졌을 경우에 그 차를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가격을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고차를 이제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께 직접 가서 조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먼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소비자분들이 먼저 공부를 해보고 시장에 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인터넷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차와
굉장히 많은 손님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특별한 차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네. 반면에 손님이 한 차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얻으시려면은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잡지 같은 걸 많이 보시면은 저희보다 좀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중고차를 직접 구입을 할 경우에 예, 예. 꼭 체크해 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럼 제가 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차를 구입을 할 때 손님들이랑 똑같이 좋은 가격에 좋은 차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예. 보통 저희가 많이 보는 경우는 첫 번째 사고가 안 났는지 안 났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사고가 났었던 차인지 아닌지 유무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첫 번째 차에 대해서는 데미지가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예. 스트럭처럴 데미지라는 게 있고 그거는 차 자체 그 프레임에 문제가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크게 나갔고 그 스트럭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네. 그리고 브랜디드라는 차는 이 차가 운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다시 리빌트를 해갖고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파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그만 액시던 같은 경우는 조그만 사고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사고 때문에 차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네. 손님한테는 좀 더 큰 세이빙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으시고요. 근데 그거를 제일 간단하게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시려면은 차에 대해서는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철판을 보시면은 그 철판과 보통 고무 같은 것들이 많이 닿는 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차 문을 열었을 때 그 위에 고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레드 스트라이프라고 네. 해갖고 고무 같은 게 있는데 보통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차들은 페인트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런 러버나 그 다른 플라스틱에 조금씩 그 페인트한 자격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것만 확인하실 수 있다면은 뭐 컴퓨터에서 확인을 안 하신다고 하셔도 이 차가 사고가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고 공장에서 나온 그 페인트 같은 경우는 되게 매끈하고 윤이 납니다. 반면에 시간이 오래된 차들은 그 윤택이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차가 너무 한 10년이 된 차인데 너무 반짝반짝 거린다던가 아니면은 옆으로 이렇게 페인트 옆으로 보셨을 때 조금 버블 같은 게 생긴다던가 뭐 조금 튀어나온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차들은 사고가 났던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 사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괜찮기 때문에 그 판매자한테 그 차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여달라 그러면은 그 사고 난 데미지한 정확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물어보시면은 좀 더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받으실 수 있다고 구입을 하시기 전에 네. 확인을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차를 구입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차를 봤을 때 아주 그 광택이 반질반질하게 많이 나 있다고 좋은 차는 굳이 아니죠. 좋은 차는 네.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 예, 예. 그 소비자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 볼 다른 사항들은 없습니까? 대부분 겨울에 써야 되는 차들을 확인하기가 힘들고 여름에 써야 되는 차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예를 들면은 이제 겨울에 어떤 차를 구입을 하시는데 겨울에 많이 춥지 않습니까? 예. 에어컨을 튼다고 하셔도 그 에어컨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렇네요.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차 시동을 켜신 다음에 그 에어컨을 트시고 온도를 낮추시고 1단으로 올리신 다음에 에어컨 버튼을 켜셨다가 끄셨다가 하시면은 그 차 팬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아니면은 그 차에 대한 RPM 그 게이지가 약간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은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의 에어컨을 돌리려면은 컴프레서가 돌아가야 되고 컴프레서가 돌아가다 보면 열을 줄이기 위해서 팬이 돌아갑니다. 예. 찬바람이 나와도 그 팬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는 그 에어컨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겨울에 확인을 하시면 되는 예. 거고요. 그리고 보통 SUV라고 하는 차들은 그 4x4 시스템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좋으신 방법은 그 기능에서 4x4로 차를 바꾸신 다음에 그 스티어링 휠을 끝까지 돌리세요. 끝까지 돌리신 다음에 악셀을 밟으시면은 이 차가 정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운전이 되면은 그게는 4x4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좀 걸리셔야 되고 운전하시기가 좀 불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4x4가 그 가동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체크를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그것만 알고 계시면 조금만 더 편하게 구입을 하실 때 좀 편하실 겁니다. 예, 지금 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얘기들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예, 예. 그렇다면 중고차의 경우에 예, 예.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예. 가격선은 어떻게 됩니까? 차 가격이라는 게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맨날 제가 지금 7년, 8년 동안 전문적으로 일 해봤었고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게 이 차를 제가 정말 잘 산 건지 아니면은 너무 비싸게 산 건지 대충 마켓은 있지만 그 1,000불, 2,000불이라는 차이가 네. 소비자이거나 아니면 저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 가격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도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 불과 한 석 달 전에 SUV라는 거는 캐나다에서 제일 그 리세일 밸류가 좋았던 차입니다. 반면에 다시 판매하실 경우에 거기에 대한 차 가격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차였는데 예. 기름 변동에 의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석 달이나 넉 달 전부터 한 3, 4천 불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내려갔네요. 예. 근데 제가 또 놀랬던 거는 며칠 전에 억장을 갔었는데 그런 차들이 다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변동이라는 차이가 작게는 1,000불, 뭐 500불 차이지만은 크게는 3,000불, 4,000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구입을 한 상태에서 그걸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3, 4개월 전에 사갖고 비싸게 파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친구는 지금 사갖고 싸게 파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3, 4개월 이후에 또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예를 들면 오늘 이 날짜에 나와 있는 차 가격에서 그 마켓 조사를 하신 다음에 에버리지를 내시고 그리고 차 조사를 하시고 그 가격에 사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제일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너무 차가 싸면은 문제가 있는 차입니다. 네. 그리고 너무 비싸면은 오버 스탁된 거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좀 피하시는 것들이 좋은 차를 구입하시는데 좀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보통 생각을 하는 것들이 저만 하더라도요. 예. 혹시 중고차이기 때문에 쉽게 고장이 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조금은 꺼려지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고차와 새 차와의 다른 점은 차가 고장이 더 많이 난다, 더 적게 난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새 차와 중고차의 차이점은 새 차는 보장 기간이 있는 차고 네. 그리고 그 차에 대한 모든 부품이 다 새 거기 때문에 소모품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오래 간다라는 것뿐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보증 기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고차와 새 차의 차이점입니다. 예.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도 손님이 원하실 경우에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워런티, 그러니까 보장 기간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 고장 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경우에 거의 똑같이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반면에 다른 점은 뭐냐면은 소모품에 대한 그 차이점인데 예를 들면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새 차 같은 경우는 새 브레이크지만은 중고차 같은 경우는 그만큼 써 있는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시기 전에 제일 좋으신 방법은 딜을 하실 때 그 딜러십에 메캐닉이 있으면은 그 메캐닉이랑 체크를 하시면은 그 메캐닉들도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받고 일하는 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제일 좋고 만약에 그 중고차를 사실 때 거기에 메캐닉이 없을 경우에는 아시는 분이나 뭐 아는 메캐닉을 통하셔갖고 그 딜을 하실 때 나의 메캐닉한테 먼저 보여주겠다라고 그 빌 오브 세일에 쓰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좀 더 고장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주위에 보면 뭐 지나가다 보면은 차에 for sale 이렇게 써 있는 차들도 있고요. 예, 예. 그 개개인이 직접 중고차를 사고 팔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괜찮겠네요. 그 개인 판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차를 훔쳐오거나 아니면은 그 홍수에 잠겼던 차들을 예.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들을 갖고 온 다음에 여기 온타리오에서 사고 났던 차의 빈 넘버를 뜯어갖고 파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경찰한테 붙들리실 경우에 그런 언더커버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한테 붙들렸을 경우에 돈에 대한 것을 하나도 못 받으시고 네. 어떻게 보시면은 그 운전한 운전자도 경찰서에 같이 가셔야 될 경우도 있어요. 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개인 판매를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 한국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랍 쪽 계통 사람들이나 대부분 중국 쪽 계통 사람들이 많이 그런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시기 전에 가능하시면은 라이센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 하실 경우에 그쪽에서 부탁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입장도 있지만 반면에 차를 파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중고차 가격을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판매 방법은 제가 생각할 경우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개인 매매로 아니면은 뭐 신문이나 그런 매체를 통해 갖고 직접 다른 분한테 파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딜러십들이 차를 또 사기 때문에 네. 딜러한테 직접 파시는 경우가 있는데 개개인한테 파실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세요. 예를 들면은 차도 깨끗이 직접 하셔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생각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광고도 하셔야 되고. 네. 딜러한테 갖고 오셨을 경우에는 판매 리테일 프라이스는 받지 못하시지만은 홀세일 프라이스 도매 가격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줄어들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시면은 시간과 자기가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는 돈을 좀 세이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떻게 보시면 시간 차이점, 돈 액수 차이점에서 보시면은 좀 더 많은 절약이 될 수 있지만 기분상으로는 내가 리테일로 팔면은 3,4천 불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딜러한테 갖다 팔면은 3,4천 불 덜 받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 두 개에서 어떤 게 자기한테 중요한지를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만족스러운 판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퀘벡주의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퀘벡주가 다른 도시보다 가스비가 훨씬 더 높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퀘벡에 사시는 그 운전자들이 운전 습관이 연비를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좀 덜 쓰는 쪽으로 그렇게 운전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비를 높일 수 있는 평소에 좋은 운전 습관이 있다면 무엇들이 있을까요? 보통 차들이 그 연비를 결정을 할 때 테스트를 할 때 그 차에 대한 그 최고의 그 퍼포먼스에 타점에 맞춰 갖고 그거를 재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차에 대한 RPM, 그 엔진이 얼마나 빨리 도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급정거, 급출발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연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반면에 에어컨을 많이 트시고 천천히 달리셨을 경우는 괜찮은데 같은 운전 습관으로 에어컨을 켜시고 달리시면은 평소 때보다 기름이 더 많이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비 조정을 하시려면은 보통 급정거나 급출발을 줄이시는 게 좋고 차를 세워놓으셨을 경우에 1단으로 올려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계신 상태에서 아마 차가 제일 기름이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쓰셨을 경우에는 뉴트럴이나 그런 걸로 기아를 바꾸신 다음에 다시 출발하실 때 드라이브로 바꾸시고 출발을 하시는 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은 뭐 1년이나 2년 사이로 보시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세이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은 그리고 차에 대한 메인테너스 굉장히 중요하세요. 스파클링 플러그 같은 거를 자주 바꿔주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엔진 오일 체인지는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거기 정말 연비를 줄이시고 싶으시면은 거기 그 퓨얼 인젝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클린을 자주 해주시는 게 연비를 줄이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여름이 조금 더 남았는데 여름철에 특별히 해야 되는 그 차량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를 여름에 제일 많이 생겨나는 문제들이 뭐냐면은 오버히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쿨런트를 체크를 하지 않거나 장시간을 운전을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시간을 운전할 경우에 뭐 여행을 먼 데로 가신다 하실 경우에는 제일 좋으신 방법은 근처에 있는 뭐 메케닉 샵 같은 데 가셔갖고 그 쿨런트 모든 플루이드에 대한 그 레벨을 체크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머지 뭐 브레이크나 타이어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여름에 그 뜨거운 아스팔트나 뜨거운 온도에 차를 달리실 때 좀 더 괜찮은 보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고 계시는 그 정비소나
아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이 보통 한두 시간은 괜찮지만은 한 3, 4시간, 4시간, 5시간 운전하실 경우에는 엔진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 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여행을 가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꼭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떠나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은 JMP 모터스 전시우 씨와 함께 현명한 중고차 구입 요령과 그리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주 차량 충돌 사고의 80%가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때문이라는데요.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 시 휴대폰 통화는 물론 전자장비 등의 작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